인생에서 뭔가 불가능해 보인다 싶었던 것들이 가능의 영역으로 들어갔던 순간도 있으신지. 예를 들면 저는 대통령 통역 이런 거는 정말 네. 진짜 실력자들만 하는 건데 업계가 너무 좁고 인력이 없다 보니 그런 경험도 몇 번 있거든요. 네. 근데 이루고 보니까 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옛날에 자기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네.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딱 대학원을 가겠다고 했을 때 지도 교수님께서 두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 네. 돈과 결혼을 포기해야 된다. 네.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러셨거든요. 네. 근데 뭐 돈이야 애초에 별 큰 욕심이 없었으니까 네. 그냥 있는 대로만 살면 되고 결혼을 못할 줄 알았는데 하고 아이까지 낳게 됐네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겁먹지 않아도 되겠다. 겁먹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오늘 이제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이 사회적 주제가 뭐가 있을까. 앞선 지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이런 책이 필리처상으로 선정된다는 거, 이 책이 어떤 이 시대에 보낼 만한 메시지가 있다는 걸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뭐가 있을까 했을 때 큰 주제는 태어나면 인생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한국에서는 그런 주제가 한번 논쟁이 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금수저로 태어나면 인생이 편하다라는 것처럼 수저분이 한 번 쫙 퍼졌던 적이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에는 너가 뭐 얼마나 공부를 잘하든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가든 좋은 직장 전문직을 갖든 상관없고 엄마 아빠가 아파트를 갖고 있어? 강남에 집 한 채 있어? 이런 류의 얘기들이 좀 더 많이 퍼지고 있다는 거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제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은님은 이런 문장, 태어나는 순간 인생이 정해진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너무 씁쓸하죠. 아기를 낳기 전에 좀 남편은 아기를 낳는 거를 꺼려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막 TV 켜면 뭐 휴거 이런 용어가 있어서 애들끼리 뭐 쟤는 임대 아파트 산대 이런 걸로 놀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썩은 세상에 인간을 한 명 낳는 게 맞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남편이. 근데 그 말이 되게 일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불평등이 너무 당연해지고 내재화된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부모의 어떤 경제적인 혹은 사회적인 지위가 나의 지위를 결정하는, 그게 맞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좀 되게 씁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은님은 이 책의 스토리가 이런 주제, 이런 담론에 대해서 또 어떤 스토리를 전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노예 제도가 지금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인간적인 제도라는 거를 누구나 다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던 시기잖아요. 법이 있고 내가 노예로서 도망을 가도 다른 주에서 잡혀도 다시 주인한테 돌아가야 되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인데 뭔가 이렇게 재산 취급을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이야기들,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엄마 아빠가 강남에 집이 있느냐, 이게 또 몇 년 뒤에, 몇십 년 뒤, 몇백 년 뒤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기준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좀 생각을 넓힐 수 있는 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되게 불가능해 보이기만 하는 것인데, 이 노예 제도 내에서 노예를 탈출한다는 게, 그리고 캐나다로 떠난다는 게 사실 엄청 리스크가 큰 일이라는 거 알고 있죠. 특히 이분들의 상황은 더 리스크가 크고, 제가 탈북민 분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분들도 탈북하는 게 엄청 리스크가 큰 일이지만 해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불가능해만 보이는 것들이 생각보다 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라는 걸 시사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네요. 듣고 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실화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맞아요. 극적이고 드라마틱하잖아요, 내용이. 네. 근데 그게 실제로 그 당시에도 미국의 어떤 제도를 바꾸거나 사람들이 인식을 바꾸는데 좀 영향을 주기도 했고, 그렇다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지은님이 인생에서 뭔가 되게 불가능해 보인다 싶었던 것들이 가능의 영역으로 들어갔던 순간도 있으신지. 제가 막 그렇게 성공적으로 실현해낸 그래도 지금 교수라는 자리에 올라가신 게 그 성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엔 성공이죠. 그래요. 그냥 이제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하면서 지금도 이거는 그냥 저희끼리 한 얘기지만 마음속에 이제 사직서 한 장. 농담이에요. 그만큼 이제 힘들지만 네.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고, 처음으로 어떤 정체성 큰 변화를 느꼈던 거는 워킹맘이 됐을 때. 이제 아이가 있는데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는, 양립하기가 너무 힘든 건데 그걸 어찌어찌 해 나가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학기 말인데 학기 말에 돌아보면 아 이번 학기 그래도 이 정도면 잘 고쳤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게 그나마 제가 좀 이뤄낸 성취? 엄청 거창한 건 아니지만 불가능하고 하기 힘들었던 거를 조금씩 해나가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려보자면 사실 저는 좀 그런 친구들 많이 본 것 같은데 언어학과 1학년, 2학년, 3학년 넘어갈수록 야 언어를 먹고 사는 게 되겠냐 맞아요.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은데 맞아요. 실현하셨잖아요. 그러네요. 그것도 어떻게 먹고는 보면- 살 수 있게 됐어요. 맞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불가능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게 맞아요. 가능해진 영역 아닌가요? 그러네요. 네. 또 그러네요. 네. 요즘 같은 AI 시대에 그러니까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 됐으니.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보니까 과거에 본인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세요? 그런 고민을 했었다면? 뭔가 의도하신 질문과 자꾸 다른 답변만 더는 괜찮습니다. 여러 가죠.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딴 길을 찾아봐라.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너무 척박하고 네. 들인 노력에 비해 얻는 것은 조금 적은 직업인 것 같기는 그래요? 해요. 농담이고 현실적인 얘기. 굉장히 사랑하고 이 직업을 네. 저는 늘 이 직업을 살아갈 때 내가 당장 정말 길에서 차에 치여서 어떻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내가 그래도 이 일을 하다가 죽으면 너무 미련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잘 살았다 싶을 것 같은 거예요. 네,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하라고 또 과거에 본인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막연하게 느꼈던 지점들이 실제는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해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네요. 저는 제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고 네. 이 일을 이렇게까지 오래 할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네. 인터뷰를 하면서 들어보니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네요.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것.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결혼도 안 하고 못 하고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루고 보니까 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옛날에 자기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네요.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딱 대학원을 가겠다고 했을 때 지도 교수님께서 두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 네. 돈과 결혼을 포기해야 된다. 네.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러셨거든요. 네. 근데 뭐 돈이야 애초에 별 큰 욕심이 없었으니까 네. 그냥 있는 대로만 살면 되고 결혼을 못할 줄 알았는데 하고 아이까지 낳게 됐네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겁먹지 않아도 되겠다. 겁먹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그때 본인이 느끼는 직감은 실제로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지도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고 싶니? 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것들을 감내하고까지 이걸 선택할 거냐. 그게 완전 사회적 인정을 포기할 수 있냐는 말이랑 똑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초반부에도 잠깐 얘기 드렸는데 네. 제가 이렇게 좀 특이한 외국어가 전공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런 거를 기대조차 안 했는데 내 생각보다 더 큰 기회가 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대통령 통역 이런 거는 정말 네. 진짜 실력자들만 하는 건데 이렇게 업계가 너무 좁고 인력이 없다 보니 그런 경험도 몇 번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정말 뭐 거의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제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었는데 그런 감사하게 그런 기회가 왔었고 책을 번역하고 이런 것도 사실 굉장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게 뭐 영문학이었거나 일본문학이었으면 정말 치열했을 텐데 네. 그래도 그들에 비해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기회가 더 빨리 찾아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해오신 서가 엄청 많은데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닌가요? 좀 더 거들먹거릴까요? 좀 더 편하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너무 난 이런 거 없어라고 막 이렇게 많이 얘기하셔서. 아 그래요? 네. 지금은 이게 뭔가 내가 잃었던 거에 집중할 때라기보다는 하루하루 정말 이렇게 서바이벌 하기가 급급한가 봐요. 아.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 그럴 수 있어요. 집에 가면 또 오늘 저녁은 뭘 차리나 내일 수업 준비는 또 뭘 하나 이 생각으로 늘 하루하루 사니까. 지연님이 어떻게 보면 뭔가 취준생이라면 그 연협표에 쓸 수 있는 말들이 얼마나 많냐가 중요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맡은 일에서 책임감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네. 잘 해왔냐는 네. 하나도씩 생각이 안 나시는 네. 그냥 오늘 밥을 잘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네. 내일 무사히 출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 제가 조금 더 여유를 가져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또 생각이 드시나요? 네, 그런 마음을 주시대요. 감사하게도. 그러면은 이제 지은님이 아까 대통령 통역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옛날에 이제 특히 학부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게 되나? 저게 가능한가 싶을 수 맞아요. 있는데 네. 그게 가능했던 그 뭔가 그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대통령 통역까지 가게 된.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뭐냐면은 지금 포르투갈 통역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네. 두 분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 두 분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필요했어요. 근데 저는 포르투갈어도 브라질식 포르투갈어가 있고 유럽식 포르투갈어가 있는데 유럽식 포르투갈어가 훨씬 더 마이너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포르투갈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영국 영어, 미국 영어 다른데 네네네네. 영국 영어 하시는 분이 좀 적은 것처럼 그냥 좀 희소한 언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쪽 언어를 쓰시는 분들이 오면은 제가 이제 자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희소한 거를 할 때 처음에는 포르투갈로 유학을 간다 그랬을 때 말리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거기 가서 해온 사람 아무도 없다. 거기 정말 힘들다. 이런 의견이 더 많았는데 어쨌든 제가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기회가 역으로 더 많아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남들이 말리는 일을 과감하게 도전을 했을 때 역으로 기회가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때 직감이 맞았네요. 그러네요. 네. 근데 사실 그게 되게 불안하고 휘둘리기 쉬운데 네. 지은님이 뭔가 그런 경험을 통해 좀 느낀 바가 있으셨어요? 그때는 그냥 저 자신을 좀 더 믿었던 것 같아요. 남들은 거기에서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힘들게 했어도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좀 그런 근자감? 요즘은 그런 말 안 쓸 것 같긴 한데 씁니다, 많이 씁니다. 써요? 그런 근자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지은님이 이 영상을 통틀어서 결혼, 육아, 출산, 뭐 연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은 20대들에게 하나의 얘기를 전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제가 감히 그럴 네, 괜찮습니다. 상냥도 안 되거든요. 마치 교수님이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그냥 던지듯이 아 정말 이런 말을 괜히 했다가 꼰대 소리를 들을까봐 네. 저는 최대한 안 하는데 진짜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특히 저는 외국어 전공이니까 요즘같이 AI 파파고가 다 번역해 주는데 외국어를 전공으로 선택하는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얘기를 되게 질문도 많이 듣고 AI 시대에 어떤 걸 공부해야 되나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기성세대인 나보다 젊은 세대들이 상상하는 미래가 더 진짜 미래랑 가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직감을 믿어라. 그 대신 많은 것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연애도 많이 해보고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치를 최대한 좀 넓히고 요즘은 이제 알고리즘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영상만 계속 뜨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만 보게 되는데 좀 의도적으로 내가 전혀 안 해볼 것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전혀 안 만나볼 것 같은 사람하고도 좀 만나서 얘기해보고 이런 걸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면은 또 한편으로는 궁금한 부분이 뭔가 지은님은 이런 정해진 사회적 구조 속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능은 한데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기계발서 같은 거 보면 네네네. 내가 나로 살아가는 거 사라지는 대로 살지 말고 뭐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진짜로 내가 내 인생을 주도권을 갖고 사는 거는 그만큼의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투자라는 게 정말 뭐 이렇게 계속 나를 이렇게 채찍질하고 이런 느낌의 투자라기보다는 아까 우리 뭐 문학의 뭐 무쓸모함 이런 걸 얘기를 했듯이 일부러 쓸모없는 잉여 시간도 좀 만들고 이런 게 저는 오히려 그 투자의 방식인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또 뭔가 좀 지은님이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 못다한 얘기가 있으실까요?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퓰리처상을 받았던 이 도서 주인도의 남편 아내가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는 분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결국 한국인이 한국이 아닌 땅에서 가장 높은 무대에 올라가는 케이스는 진짜 흔치 않다고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오일현 작가님께서 퓰리처상을 받았다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가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태어난 대로 인생이 정해지는가에 반론을 던질 수 있는 사례가 되지 않나 싶고 지은님이 포르투갈 어학과를 가서 저희가 분명히 고등학생 3학년 만나서 그 학생이 포르투갈 어학과 간다고 하면 반대하는 어른들이 진짜 더 많을 거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맞아요. 진짜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거기 가서 뭐 할 거냐. 그렇죠. 근데 분명히 이런 좋은 경험들과 케이스들이 이렇게 사례로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셨든지 여러분도 한번 가능성과 새로운 정체성의 정의를 한번 해보시고 나아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게 너무 네. 조장이 되면 안 돼서 네. 자기의 미래는 본인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소수의 사례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어쨌든 영상 1부, 2부 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지은님도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